여러분, 누구나 다 lucky, 행운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 행운이 가득한 사람 같나요? 행운이라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슥 오는 거,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잡으면 아쉬운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행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습득하고 내재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던 거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목표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목표가 행운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 목표랑 행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 목표는 행운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 행운이 유독 좋아하고 따르는 목표가 따로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운을 바란다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참 대박이에요. 만일 내가 정말 운이 좋다면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자, 다시. 내가 현재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운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죠.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거 생각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답변들이 있다고 합시다. 나 운이 좋아서 연봉이 억대, 10억대로 막 올라가요. 해안가에 아주 전망 좋은 그런 집을 가져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행복한 삶을 살아요. 또는 내가 정말 마음껏 기부하고 싶었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부를 해요. 이런 등등의 답변을 했다고 칩시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답변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들인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행운이 좋아하는 목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의 특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야? 누가 뭐라 해도 나 자신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 행복해도 내 자신이 불행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운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현재는 못하는 걸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했던 그거 있지?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아마 이거는 대다수가, 당연히 의미 있지! 하실 거야. 왜냐면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답변을 했을 거거든요. 그쵸? 자, 두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활기차게 만들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가? 원동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저는 운이 억수로 좋으면, 예를 들어, 1,000억이 딱, 어디에서 어떻게 운 좋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답변을 했다고 쳐. 근데 여러분이 1,000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의미 없게, 지루하게 그냥 쓰면서 나중에 삶을 살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1,000억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같은 1,000억이라도, 저는 1,000억이 있으면요, 그걸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1,000억이 있으면 한 500억 정도는 내가, 이 일에 쓰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바로 원동력이 되는 목표라는 거야. 뭔지 알겠죠? 같은 1,000억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가? 실제 켈리체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목표하는 바가 아까 1번, 2번 나에게 의미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을 때는 크게 작용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나를 비롯한 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그 지점까지 생각했을 때 운이 확 바뀌었다고 하셨죠. 근데 실제 제가 지금 읽는 거 아니고 사실 예전에 읽었던 건데,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책 광고는 아니고요. 무슨 출판사가 어디야 몰라.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했던 이분들이 이제 행운에 대해서 장난 아니게 연구를 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꿔준 행운의 멘토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자,
제가 그랬죠? 운이 억수로 좋아.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운이 좋아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친한 우리 동생이랑 같이 나는 올해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작은 목표를 세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저는 지금 수입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가만히만 있어도 나오는 수입원도 있고 제가 이렇게 뛰면서 나오는 수입원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익 중에서 내 지적 재산권, 어떻게 보면 컨텐츠 파워를 이용한 수익을 내가 한 10억 정도 올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뭔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가? 있어. 나 영어 정말 재미있게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 EBS에서나 다른 회사에서는 못 해봤던 거 내 마음껏 이렇게 꾸며보고 싶어 한 거를 런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강의 끊어놓고서 완강 못하는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이야. 회사들에서 그거 신경도 안 써. 하지만 나는 완강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싶다. 완강을 했다는 얘기는 영어에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됐고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게 됐다라는 걸 실제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자, 실제 그 결과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딱딱 맞아 떨어뜨리는 목표를 세웠더니 그런 일이 행운과 함께 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행운이 좋아하는 목표 설정. 아마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 내가 2023년은 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운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드린 행운이 좋아하는 목표를 세우는 걸 염두해 보시길 바랍니다. 3가지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